목격자 K TV의 권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연설 아주 세게 하시던데요. 어제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집회. 예, 어제 사실 뭐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을. 왜냐하면 무슨 집회를 이틀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월요일 또 아침이고 또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연차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계셨지만 뭐 현실적으로 얼마나 연차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엄청 많이 오셨고 심지어 이제 기차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뭐 청주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참 우리 당원의 권리를 지키겠다라는 대각성이 이미 있었구나. 이미 작년 전당대회 때 내가 책임당원으로서 주인된 권리 행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걸로 흔드는 이 지금 국힘의 아주 낡아빠진 캐캐 묵은 기득권 그 원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뽑은 당대표를 당신들이 흔들 수 있냐. 이 선으로 물러나라. 당신들 다 물러나라. 100명 넘게 정말 한심하게 존재감도 없는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다 물러나라. 이런 마음으로 모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연설하신 내용의 요지는 뭡니까? 어제 연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예. 우리가 당원이 주인이다. 이 당은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라는 걸로 이제 표상이 생긴 거죠. 표상이 생긴 거지 사실 본질은 그게 책임당원의 권리, 책임당원이다. 책임당원의 의사 이걸 지금 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이걸 뭐 장동혁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이게 맹목적인 지지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 오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뽑았으면 그게 우리가 지금 능멸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을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책임당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분노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다른 거는 자꾸 누구 사람의 줄 서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는 이미 그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우리 책임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따라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했는데 우리 애국시민들이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애국시민들 그 구호 외치면서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애국적인 마음인지 당연히 알죠. 왜냐? 제가 그 구호를 외치자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외부라기보다는 애국 시민들이 지도부가 이걸 외쳐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구현되는 거지 그걸 우리 앞에서 입으로 외치나 안 외치나 그거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이간질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으로 곤혹스럽게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지 안 외치는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미 지금 김민수 최고가 우리 대제일총 토론회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다 한 것인데 특히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질문을 이렇게 그 질문자가 조금 이렇게 길게 했지만 그거를 오히려 김민수 최고 요약해가지고 이거 맞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지도부가 부정선거 외쳐달라는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답변을 하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어떤 민중의 힘으로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더 빠른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걸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선거 확신해 한다고 설득되지 않아요. 핵심은 결국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있고 저는 정말 그걸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설득한다라고 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아젠다 방향성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 되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지금 다른 뭐 실제 정치인들도 상황에 따라 TPO에 따라 어떤 그 구호나 어떤 뭐 방향성이나 전략이나 이게 다 달라지는데 이 제도권 안에서는 선거 제도, 선거법을 바꿔서 선거 제도를 바꾼다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그 부정선거를 확신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누군가가 오해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제 김민수 씨하고 답변한 것도 한 10분 정도 분량인데 그 중에서 딱 5초를 잘라가지고 선동을 해요. 어떤 부분을 잘랐냐? 부정선거 100% 확신하세요? 라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김민수는 전혀 확신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본인이 확신 안 해서 확신하지 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서는 확신하는 사람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니?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면 그게 확신이 울려 퍼지나 확신이 더 확장되나 그게 아니다. 고립된 선명성이 된다. 우리는 고립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결국 중요한 건 선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더 많은 숫자가 돼서 총선을 이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거를 개정할 수 있고 그 단계로 가야지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다 각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께서 방송을 하셨는데 우리 목회님도 이제 연설도 하시고 본인이 또 카메라를 들고 쭉 이렇게 그 행진하시는 분들 팔로잉을 하면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오신 분이 한 몇 명쯤 된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한 3,000명 정도 네.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주최 측 추산 뭐 얼마 뭐 경찰 추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경찰 추산이 한 3,000명 정도일 거다라고 예상하고 예.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00명 정도로 봤어요. 만일 이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집회를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집회 추산 방법이면 10만 명이죠. 예, 정확한 예. 예. 아니 어제 집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로 결정된 것이 금요일 오전이고 금요일 날 급히 발주를 해가지고 현수막 만들고 집회 차량 계약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목요일 저녁, 금요일 하루. 휴일은 또 방송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 하지 말고 이번 주 목요일쯤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게 제 의견이었죠. 그죠? 근데 예. 근데 이게 참 걱정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한 500명 오시겠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아까 이 댓글도 보니까 제가 이 댓글 좀 몇 개 읽어드리면은 어떤 분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알바를 한 명 붙여놓고 왔다는 분도 있고 또 밤샘 야근하고 쉬지 않고 왔다는 분도 있었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병원 간다고 반차 내고 와서 여기서 집회를 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댓글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정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런 거죠. 우리가 장동혁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자라는 거 가지고 이런 그림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체제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 왜 뽑았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개혁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혹은 윤석열 대통령 다시 우리 뭐랄까요 복귀시키자.
예, 윤석열 대통령 되찾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망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가 국힘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밖에서 하자, 뭐 아니면 심지어 국힘이 없어지면 해결될 거다라는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망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많은 이제 우리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걱정에는 사실 책임감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는 사람들이 책임당원이 되는 겁니다. 책임당원이 그렇지. 돼서 지금 이 당을,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 지도부가 계속 존속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개혁 방향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동혁이 좀 실망시켰으니까 장동혁이 좀 꺾어 내려와도 난 방치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전당대회에서 또 뽑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이런 형태로 그 압박에 무너지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난국에 대해서 책임을 다 덮어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놓고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태업하고 일부러 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난국인데 그걸 장동혁 지도부가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윤호개인 따라갔더니 망했다. 책임당원 당심대로 했더니 망했다라고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순도 높은 책임당원들이 이 안에 있지만 외부에서 흔들면 책임당원들도 4분 5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원하는 이런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장기적 어떤 관점에서 당을 완전히 개혁하고 다시 정권을 되찾는 과정까지, 그 중간에는 총선도 치러서 국회 입법부도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데 예. 갈 길이 먼데 그거 한 걸음도 못 가고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이 단순히 어떤 뭐 팬심이라든가 한 사람의 어떤 뭐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운명에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한 성적에 대해서는 변론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치적 해석이 어떤 상징성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패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패배를 만들지 말자.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우리가 옳았다는 거,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을 하자. 그리고 입증하자. 그런 관점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컴백했는데 지금 오늘 조간신문 보면 그냥 뭐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컷오프 되었고 대구시장, 부산시장, 뭐 서울시장 뭐 이렇게 경부선 라인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정권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그 대구에는 혁신 공천, 그랬더니 뭐 다선 국회의원들 들이 뭐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워요. 이 시끄러우면 공천 과정은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많고 또 본인의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파에서는 기적 같은 선거였습니다. 그 순천이었나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자전거 타고 선거 유세하면서 호남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배지를 달았던, 그리고 그 다음엔 당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됐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선거에서의 파격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충격파, 어제 어떤 매체에서 보니까 전기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전기 충격은 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뭐 죽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은 사람을 어느 정도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다시 박동을 시키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정치적으로 반 죽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충격적인 요법, 아주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럼 이것이 이정현 위원장이 한 충격 요법이 과연 적절했는가? 저는 시간이 결국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주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 그러니까 사퇴를 발표했을 때 상황, 주말 상황, 그리고 어제 상황, 오늘 상황 국면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야 이정현이 오세훈 때문에 화나가지고 그만두네 혹은 장동혁한테 뿔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쨌든 결론적으로 장동혁한테 큰 부담을 주고 가네 하고 많은 책임당원들이 생각했죠, 처음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류가 좀 달라요. 예. 장동혁 대표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부딪혔나 봤더니 장동혁 대표랑 부딪힐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국민의힘에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기득권들 배지 카르텔. 배지 카르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 카르텔이 심지어 이 공관위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 안에서 공관위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는 당장 컷오프하고 싶은 사람들이기도 한데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짜 컷오프 당에 마땅한 사람만 컷오프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다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기득권들은 당연히 버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공관위원장을 많이 아주 강하게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뭐 주호영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박형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역시 충격요법을 아주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전혀 언급이 없었던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현직 도지사에 대한 컷오프 발표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거는 지금 휴화산도 아니죠. 활화산이죠. 이미 그건 막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이것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건 전혀 예상 못했던 건데. 맞습니다. 저는 또 오늘 오면서 또 속보를 이걸 미리 알았나? 라는 생각이 알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전 구속영장 쳤다라고 하지 경찰이. 않습니까? 이걸 단지 우리가 뭐 유죄 추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이런 외형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컷오프 안 한 상태에서 혹은 단수공천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영장이 나왔으면 국민의힘이 같이 데미지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신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맞췄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이 어떤 그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결국에는 그게 만일 이제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선고 국면에서 그게 다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개인에게는 무죄라면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건 맞습니다.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일단은 한 발 비켜서 또 이걸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서울, 대구, 부산 예를 들자면 지금 대전시장, 충남도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 그렇죠. 김태형 충남도지사는 단수 공천으로 끝이 났고 했습니다. 예.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컷오프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경부선을 잇는 서울과 대구, 부산, 경북도지사, 뭐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대구시장부터 좀 먼저 말씀을 해보면 네네. 지금 거기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대구 지역 이야기하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던지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죠? 보도가 됐죠. 예. 지금 오늘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최은석 초선 의원을 경선을 붙이자. 그러면 좀 흥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다선 의원인 주호영 등 다선 의원들은 조금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공관위원 중에 이제 국회의원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뭐 좀 회의가 조금 파행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공관위원 정확히 누가 있는지 뭐 다 알려진 건 아닐 테지만요. 예. TK 출신 인사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서로 간에 이제 뭐 배려하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온 거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컷오프를 하는데 뭐 당연히 앞서고 있는 1등을 컷오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같은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6선인데
6선인데 2등도 못하고 있다. 2등인 여론조사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6선인데 2등도 못하고 있다. 이거 본인이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있어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 사람을 컷오프하는 건요. 전례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컷오프하는 게 맞습니다. 참신함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쏘가줄 수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6번을 지금 쏘갔기 때문에 더 쏘을 수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경쟁을 그냥 붙인다고 합니까? 그 경선이 흥행이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 흥미나 생기겠어요? 차라리 아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뭐 새로운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일단 대구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데 전혀 그동안 이제 뭐 아까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조직을 다져가지고 만든 건 민심이 아닙니다. 예, 예. 그거는 본선에서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부산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부산 서울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 부산은요. 이게 부산은 진짜 그냥 단순 충격 요법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컷오프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살짝 이렇게 뭐 뉘앙스를 풍겼는지 안 풍겼는지 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정규 충격 받은 사람처럼 막 발작을 합니다. 어제 그 현직 부산시장이 자기 SNS에 글을 썼어요. 이제 뭐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에도 썼겠지만 스레드에 이제 올린 걸 보니까 팔로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넘습니다. 예. 근데 본인 공천 그 컷오프 되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글을 쓴 거예요. 굉장히 지지자들은 관심이 갈 만한 글이잖아요. 좋아요가 2개가 찍힙니다. 아하. 5시간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2개. 저 처음 봤어요. 일단 본인이 하나 누르고 뭐 자기 아내가 하나 눌렀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 대중들의 민심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지금 아예 경선 없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컷오프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정말 컷오프 대상이 맞는 거죠. 이 지금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검증도 다 했고 우리가 쏘가도 봐줬고 박형준이 어떻게 시장 된 겁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허니문 기간에 공천 받아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본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 현직인데 어떻게 현역인데 지지율이 20%대밖에 안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많아봤자 30% 초반이고 아니면 20%대. 그것도 양자 대결일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건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래도 40%는 늘 넘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10% 이상 빠진다는 건 박형준이 반성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요. 반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반성해서 뭐 변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안 맞아요. 박형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평론하시면 됩니다. 평론. 자, 어제 그 집회, 대자유청 집회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 본인의 카메라를 들고 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다니시면서 방송도 하시고 또 밤에 또 늦게 방송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을 딱 5분 정도 줄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참 가장 어두울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절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거 없으면 또 이러지도 않아요. 선거가 있는데 당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걱정돼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관위에서부터 뭔가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충격기 어떻게 보면은 뭐 재료가 우리 입맛에 차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재밌게 요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어떤 반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까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한번 그 길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이야기할 게 뭐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뭐 어떤 선택지가 있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주진우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에 쏙 드는 후보일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마음에 쏙 드는 일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쨌든 늘 하는 말 선거는 차악이라도 뽑는 것이 선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 누가 최악인지를 빨리 파악하자. 그래서 우리 애국 우파들이 그 부분으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승리에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체력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